옛날에 어미 돼지 1마리와 새끼 돼지 3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키입니다. 일주, 분홍, 똑같은 재미있는 꼬리로 여름 내내 돼지들은 푸른 잔디에서 놀고 햇볕을 쬐고 웅덩이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겨울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큰 집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중형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추워졌습니다. 남동생은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에 초가집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건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에게 가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은 건물을 짓느라 바빴다. 그는 돌을 바르고 찰흙을 반죽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직장에서 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요새를 짓고 있는지에 매우 놀랐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그의 집을 농담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잔디 너머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늑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겁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두 형제는 산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며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깨웠습니다. 불만족스럽고 굶주린 늑대는 2마리의 멍청한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갔다. 형제들은 즐겁게 걸으며 늑대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눈과 커다란 이빨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은 무서워서 야른 꼬리가 가늘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늑대는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빨을 꺾고 오른쪽 눈을 깜빡였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숲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초가집으로 달려가 늑대 앞에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지붕은 즉시 초가집에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2번째로 불고 초가집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늑대는 기뻐하며 이빨을 꺾고 동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돼지는 능숙하게 피하고 달렸다. 그는 중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실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화를 내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약간 비스듬하다. 늑대는 2번째, 3번째, 4번째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5번째로 불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한동안 문 하나만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새끼 돼지들은 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이번에는 돼지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큰 사과 나무를 치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늑대는 사과로 그를 덮은 사과 나무를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 사이를 쳤다. 늑대의 이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동생과 중남동생은 형의 집에 뛰어들어 문을 조였다. 늑대는 문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와 그의 형들이 단단한 석조집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최대한 빨리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에 크고 넓은 굴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파이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졸졸 소리를 들었다. 형은 즉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이 끓는 가마솥으로 달려가 뚜껑을 찢었습니다. 늑대는 파이프를 따라 내려가 가마솥으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마까지 넓어졌다. 불에 타버린 늑대는 거친 포효와 함께 날아가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3마리의 작은 돼지는 그를 돌보았고 사악한 강도에게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와 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사막 왕국 아그라바의 원숭이 아부와 함께 가난한 알라딘이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시장에서 음식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도 불구하고 알라딘은 굶주린 아이들에게 훔친 모든 것을 분배했기 때문에 친절하고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알라딘은 도시를 걷다가 사과 상인이 어린 소녀를 위협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고 아이에게 사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판매자가 경비원을 부르는 것을 보고 얼레더는 소녀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숨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여전히 도망자들을 따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이 구한 소녀는 자스민 공주였습니다. 경비원은 그 남자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같은 날 밤 술탄 자파르의 사악한 고문은 자신의 감방으로 향했습니다. 알라딘이 경이의 동굴에서 마법의 램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는 엄청난 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은 동의했습니다. 자파르는 원숭이를 데리고 동굴로 데리고 갔지만 입구 앞에서 램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만지는 것을 금했다. 동굴에서 알라딘은 마법의 융단과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부는 금지를 견딜 수 없었고 루비 중 하나를 만졌습니다.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법의 융단이 그들을 붙잡아 폐허가 된 성터로 날아갔습니다. 알라딘은 오랫동안 불가사의의 동굴에서 가져온 램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매우 먼지가 많았습니다. 알라딘이 손으로 램프를 문지르자 진이 터졌다. 그는 알라딘에게 자신이 수년 동안 램프에 있었으며 그의 구원을 위해 3가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라딘은 2가지 욕망만을 사용하고 3번째 욕망은 진을 램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별을 보며 알라딘은 공주를 떠올렸다. 그는 제스민과 사랑에 빠졌지만 평범한 도둑은 공주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알라딘은 왕자가 되려는 첫 소원을 보냈습니다. 술탄의 궁전에 도착한 알라딘은 왕자의 모습으로 자스민의 심장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바자에서 그녀를 구한 평민과 오랫동안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단호했습니다. 한편 저퍼는 궁전에서 거짓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사악한 고문이 그 남자를 속여 탑에 넣고 위협과 함께 마법 램프의 위치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받지 못한 자파르는 그를 높은 탑에서 바다로 밀어냈다. 갑자기 아부가 양탄자 위에 램프를 들고 날아왔고 알라딘은 그것을 문지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진이 나타나서 구해주어 2번째 소원을 사용했다. 궁전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술탄에게 저퍼가 왕국을 배신하려는 사악한 마법사라고 말했습니다. 술탄은 그의 고문을 체포했지만 밤에 숨어있는 마법사는 던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알라딘의 숙소로 가서 램프를 훔쳐진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저퍼는 술탄이 되려는 첫 번째 소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소망으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의 힘을 요청했습니다. 그를 받은 저퍼는 원숭이와 함께 그 남자를 얼음 황무지로 마법처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스민 공주에게 그와 결혼하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법 융단은 알라딘과 아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 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퍼를 본 얼레더는 그를 진 다음으로 2번째 권력이라고 부르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화난 자파르는 전능한 지니가 되고 싶은 마지막 소원을 보냈습니다. 지니가 된 저퍼는 갑자기 램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약해진 그는 알라딘의 복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주를 끝내기 전에 램프가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진은 자파르의 등불을 불가사의의 동굴로 옮기고 왕국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알라딘은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램프에서 진을 영원히 해방시키려는 3번째 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과 자스민이 사랑에 빠진 것을 본 술탄은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고 아그라바 왕국은 수년에 걸쳐 번영했습니다.